경남 창원에서 38년간 성실하게 시청 민원실에서 일했던 70세 박성규, 그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단 1년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금 투자는 처음에는 정말 돈이 들어왔고, 그는 그 수익을 보며 더 큰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회사는 사라졌고 연락했던 직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그가 찾아간 회사 건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증발한 그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복지관에서는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누군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지 못해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정교하고 치밀한 조직적 사기의 실체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박성규입니다. 올해 나이 70입니다. 시청 민원실에서 38년을 근무했습니다. 민원실이라는 곳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화난 시민들도 있었고 감사하다며 인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정확하게, 친절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할 때 동료들은 저를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했고 시민들을 섬기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1억 원은 은행 정기 예금에 넣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CMA 계좌에 넣어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아내 윤희정과 저는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우리는 조용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어서 매달 병원에 가야 했고 아내는 관절염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공과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물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년 전에는 2만 원이면 장바구니가 가득 찼는데 이제는 3만 원을 써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생활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CMA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서 저는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5천만 원이 금방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은행 정기 예금의 이자는 너무 적었습니다. 연 3%도 안 되는 이자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눈치챘지만 저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살아온 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저는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매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복지관에는 체력 단련실도 있었고 교양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주 3회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을 했고 컴퓨터 기초 강좌도 들었습니다. 복지관에 다니면서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 사람과 친해졌습니다. 오명호, 정도현, 이기선이었습니다. 오명호는 71살이었고 성격이 활발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정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도현은 69살로 과묵한 편이었지만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선은 72살이었고 경제 공부를 한다며 신문을 자주 읽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경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명호는 특히 투자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금이 답이야.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수익도 괜찮고 안전하지. 저는 그 말을 반쯤만 들었습니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평생 안전자산만 선호했던 제게 투자는 위험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장된 이야기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명호는 계속해서 금 투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점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명호가 복지관 식당에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규 형, 나 진짜 괜찮은 투자 하나 알아. 금 투자인데 분기마다 10%를 준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기마다 10%라니 1년이면 40%가 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오명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형,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진짜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3개월 전에 1천만 원을 투자했고 정말로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 명은 골드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짜 돈이 들어왔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오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나도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들어왔어. 이번 분기에도 또 들어올 거야. 나는 이번에 더 투자하려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기마다 10%라니. 제 정기예금은 1년에 겨우 3%도 안 되는데 저 투자는 1년이면 40%가 넘습니다. 만약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비 걱정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금 투자를 한다는데 분기마다 10%를 준다더라. 실제로 돈도 받았다고 통장까지 보여줬어. 아내 윤희정은 즉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게 말이 돼요? 세상에 그런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요. 저는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명호의 통장 내역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돈이 들어온 걸 제 눈으로 봤는데요.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오명호뿐만 아니라 정도현과 이기선도 그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현도 500만 원을 넣었다고 했고 이기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복지관 식당에 모여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가치, 그리고 그 회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2024년 3월 말 오명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성규 형, 다음 주에 그 회사 직원이 복지관에 온대. 직접 만나서 설명 들어보자.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설명만 들어보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약속된 날 복지관 회의실에는 우리 4명과 그 회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명함에는 한대림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대림 대리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인베스트먼트의 한대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금 투자가 왜 안전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금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릅니다. 그는 그래프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0년간 금값 추이를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 금 유통과 정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 브로셔를 꺼내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브로셔에는 해외 거래처 목록, 회사 연역, 금 보관 창고 사진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창고에는 정말로 금괴들이 가득했습니다. 한대림 대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투자하신 금은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손실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금으로 해외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냅니다. 그 수익의 일부를 고객님들께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분기마다 10%는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저는 점점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처럼 보였고 설명도 논리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오명호와 정도현은 이미 수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대림 대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지인을 소개해 주시면 소개료로 10%를 드립니다.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명호와 정도현은 실제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 눈으로 통장 내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대림 대리의 설명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회사 브로셔도 전문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창고 사진도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정말 안전한 투자라면 저희 노후가 훨씬 편해질 텐데 저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보자. 1천만 원만 투자해보고 정말 수익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만약 사기라면 1천만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진짜라면 그때 더 투자하면 되잖아.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알면 절대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래 CMA 계좌에서 1천만 원을 빼서 오명호를 통해 한대림 대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한대림 대리는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설명해줬고 계약서에는 투자금액, 수익률, 지급일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가 완료되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개월 후에 정말 100만 원이 들어올까? 아니면 1천만 원을 날리게 될까? 저는 매일 은행 어플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6월 초 약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은행 어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골드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구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저는 즉시 복지관으로 달려가 오명호에게 말했습니다. 명호야, 나도 받았어. 정말 100만 원이 들어왔어. 오명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이거 진짜라니까.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나 금 투자를 했어. 1천만 원만. 근데 오늘 100만 원이 들어왔어. 아내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그거 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 진짜 들어왔어. 이거 사기가 아니야.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만 주고 나중에 떼먹는 수법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더는 안 할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우리 4명은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 투자 수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오명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들, 이번에 나는 3천만 원을 더 넣으려고. 1년이면 1억이 넘게 벌 수 있어. 정도현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더 넣을 생각이야. 이렇게 안전한 투자는 처음이야. 이기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2천만 원 정도 넣어볼까 봐.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도 결심했습니다. 나도 3천만 원을 더 투자하겠어. 이미 한 번 성공했으니 믿을만해.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몰래 정기예금에서 3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아내가 알면 큰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수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대림 대리에게 3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고 이제 제 총 투자금은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400만 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1년이면 1,600만 원, 이 정도면 생활비는 충분히 해결됩니다. 2024년 9월 초 두 번째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복지관에서 우리는 매일 투자 이야기만 했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다음에 얼마를 더 넣을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명호는 이미 총 5천만 원을 투자했고 정도현은 3천만 원, 이기선은 2,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성공한 투자자가 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 투자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벌써 2번이나 수익을 받았어. 이제 의심할 필요 없어. 나는 이 투자를 믿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더 이상 큰 돈은 넣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어느 날 오명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규 형, 큰일이야. 아니, 좋은 일이야. 빨리 복지관으로 와. 저는 서둘러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오명호는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 한대리한테 연락이 왔어. 다음 분기부터 신규 투자자는 분기 8%로 낮아진대. 근데 기존 투자자가 추가 투자하면 계속 10%를 유지해 준대.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더 넣어야겠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은 정기예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예금을 해지했어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좀 더 좋은 상품으로 옮기려고. 하지만 아내는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설마 또 그 투자에 넣으려는 거 아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남은 돈인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2번이나 수익을 받았어. 이건 안전해. 하지만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제발 정신 차려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해를 못해? 이건 진짜라니까. 우리 두 사람은 그날 밤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저는 아내의 걱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몰래 5천만 원을 한대림 대리에게 입금했습니다. 이제 제 총 투자금은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세 번째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9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봐, 또 들어왔어. 내 말이 맞았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반응이 섭섭했지만 곧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900만 원이면 3개월치 생활비를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투자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초 한대림 대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골드바 투자입니다. 분기 12%를 드립니다. 단 최소 투자금이 5천만 원입니다. 기존 고객님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분기 12%라니 1년이면 거의 50%에 가까운 수익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투자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9천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고 남은 돈은 6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6천만 원을 모두 넣으면 저희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기 12%는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3개월에 7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비는 완전히 해결되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만 투자하고 끝내자. 저는 남은 6천만 원 전액을 한대림 대리에게 입금했습니다. 이제 제 총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 퇴직금 전액이었습니다. 아내가 알게 된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찾으려고 통장을 확인하다가 잔액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설마 다 넣은 거예요? 우리 돈 전부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분기 12%야. 3개월만 지나면 700만 원이 넘게 들어와. 아내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진짜 무서워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만약 잘못되면 어떡해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3번이나 수익을 받았어. 이 회사는 믿을 수 있어. 3개월만 기다려봐. 그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하지만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를 달래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이미 3번이나 성공했는데 이번이 왜 실패하겠어. 프리미엄 골드바 투자의 첫 수익일은 2025년 7월 초로 약속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날짜를 세며 기다렸습니다. 6월 말이 되자 저는 매일 은행 어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7월 5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며칠 늦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대림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오명호에게 물었습니다. 명호야, 너는 수익금 받았어? 오명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안 들어왔어. 한대리 전화도 안 받아. 정도현과 이기선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어. 저는 즉시 회사 주소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브로셔에 적힌 주소는 창원 시내의 한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빌딩에 도착해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505호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회사 간판도 떼어져 나간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505호에 있던 골드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어디 갔어요? 관리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회사요?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밤에 짐 싸서 다 나갔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야반도주, 사기, 1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38년 일한 대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도 제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명호, 정도현, 이기성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희는 사기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사기는 요즘 전국 노인 복지관을 돌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사기단입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입니다. 하지만 범인들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는 더욱 어렵.